2018년 11월 21일 수요일, 엄마가 구워준 맛있는 김이 생각나는 이 밤, 꿈과 희망을 찾아 베트남에 온 평범한 두 남자의 특별한 이야기, 굿모닝 비엔남 31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엔남 민낯 공개 방송 굿모닝 비엔남의 엄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프로입니다. 네, 잘 지내시죠? 안녕하셨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드네요, 그냥. 즐거울 때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인생에 가장 즐거울 때가 언제죠? 요즘 들어서. 없네요. 잘 때 그냥. 잘 때. 다 잊고. 다 잊고 그냥 재해줬습니다. 꿈나라로 빠질 수 있는 그때. 재해줬습니다. 눈을 뜨면. 눈 뜨면 별거 있습니까? 또 뭐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죠, 그냥. 약간 초탈해진 것 같아요, 인생에 대해서 지금. 그래서 다 사는 게 사는 거다. 그냥 다 그렇게 산다. 그렇죠.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제가 또 회사 사원이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프로님을 도울 수가 있을까요? 후원 많이 해주시면. 네. 후원금만 1억 받으면 저 그냥 쿠바로 뜨려고요, 그냥. 후원금을 1억을 해줄 수 있나? 모르겠어. 뭐 희망사항이니까 항상 1억 좀 받으면은 네. 저 쿠바에 가서, 쿠바가 또 좋다 그러더라고요, 친구가. 얼마나 어디지 쿠바 가면? 뭐 1억으로? 모르겠어. 그냥 살다가 뭐 사회복지 잘 돼 있고 이러다 하니까. 쿠바 복지 잘 돼 있어요? 의료가 되게 잘 돼 있대요, 거기가. 쿠바가. 그 대신에 폐해가 뭐냐면은 의사들이 택시 운전을 한대. 의사 월급이 낮구나. 그 대신에 또 그래서 뭐 저도 들은 얘기인데 그 옛날에 미국에서는 의료보험이 좀 개판이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그렇죠. 거긴 개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으로 쿠바로 옛날에 치료받으러 많이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쿠바로 치료를 받으러 가. 네, 그냥 공산권 정권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옛날 뭐 그런 브로커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쿠바에. 내가 볼 때 의료 기술이 뛰어나진 않을 것 같은데. 기술이라기보다는 자체가 싸니까. 미국은 자가 치료를 하잖아요. 그 보니까 뭐 사랑니를 자기가 뽑는다더라고. 그러니까. 갔다 오면 뭐 몇십만 원씩 나오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 얘기가 왜 나왔지?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네, 쿠바가 좋대. 그래서 쿠바 가서 그 뭐 모히또나 마시고 해변가에서 도와주십시오. 1억 후원금 받으면 그냥 그때 뗍시다. 그냥 그렇게. 아니면 뭐 그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죠. 이게 바로 인생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은 별일 없으십니까? 어떻게 그래? 잘 지내세요? 저는 뭐 별일이 없었고요. 네. 뭐 별일 있을 것도 없고.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 다시 봤거든요, 간만에. 재밌더라고. 우리 이병헌 나오는. 네. 이병헌과 신민아가 나오던가요? 신민아랑 그렇죠. 그 백사장으로 거기 황정민 씨가 나오죠. 왜 저를 무슨 말이야 그게? 버리셨습니까? 아니 그 해봐. 아닌가? 아니 나한테 왜 그랬어요? 그거네.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아니.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 뭐야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 명뜻이지 않나?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뭐 그거. 네, 그 바람이 불어오고 뭐. 어느 맑은 봄날 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리는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저것은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겁니까? 바람이 움직이는 겁니까? 스승은 제자가 가리키는 곳은 보지도 않은 채 웃으며 말했다. 무릇 움직이는 것은 나뭇가지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며 네 마음뿐이다. 꿈에서 깨어난 그 아마 노자 얘기인가 그렇게. 달콤한 인생에서 황정민 씨가 네. 발탁이 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이제 조연급은 됐는데. 그래요? 나오지 않았나요? 나오죠 당연히 황정민 씨가. 그러니까 황정민이 그러니까 달콤한 인생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주연급 임팩트 있는 배우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요? 네네. 뭐 그 이후로 찍은 게 이제 뭐 잠깐만 있으면 찾아볼 테니까. 전도연 나오고 하는 그거 다 그 이후에 찍었습니다. 그래요? 네. 황정민이 그 전까지만 해도 별거 없는 배우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가 찾아보고 왔습니다. 어떻던가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네요 진짜. 네. 예전에 뭐 YMCA 야구단 이런 거 제가 예전에 극장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그런 데서 나오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달콤한 인생 이후로 좀 큰 역을 많이 맡으셨네요. 그랬죠. 저도 이제 배우인 친구가 네. 알려줘서 알고 있는데. 네. 그 생각만큼 이렇게 흥행작이 많이 없으시다. 생각나는 김에 얘기하는 게 그 황정민 우리 씨의 대표적인 영화가 뭐가 있을까요? 그거죠. 최근에는 그거죠. 브라더. 그렇지. 그 영화 제목 뭐지? 그거 신세계. 브라더. 그 신세계에 보면은 황정민이 저기 막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이정재가 딱 차를 타고 오잖아요. 그럼 차 안에서 이렇게 선글라스 시꺼먼 게 존나 안 보여 그거 하면서 야 이 새끼야 가짜잖아 하면서 앞에서 한번 때리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게 그런 탑급 배우들만 할 수 있는 그런 후배들 배려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황정민이 이렇게 운전을 뒤에 앉아서 가다가 앞에 있는 사람을 때려요 발로. 맞아 발로. 야 너 옆에 있는 때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얼굴 비치라고 하는 거야? 카메라 잡아주려고.
걔네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원래 단역으로 가는 애들인데 카메라 잡아주니까 그게 고마운 거야. 그 앞에 있는 애만 때렸다가 옆에 있는 애 때리라고 한 거는 걔도 잡아주려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씬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좋으신 분이네. 그러니까 굉장히 황정민 씨가 좋은 사람이라고. 좋아 보이잖아 사람이 딱. 착해 보여. 보이는 건 또 좋아 보이는 건지 그렇죠. 모르겠지만 어쨌건 뭐 후원해 주십시오. 황정민 씨 듣고 계시면.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하여튼 그렇죠. 그 달콤한 인생 거기 뭐 그거 아닌가? 그거 뭐 깨지 못할 꿈을 꿨습니다. 맞아. 그 제자야 왜 너 슬피 우느냐 그거잖아요. 그거. 그렇죠, 네네. 뭐 슬픈 꿈을 꾸었습니다. 뭐 이거 왜 아니야? 슬퍼하느냐?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 아니야? 맞아요. 인트로는 그거 아니었어. 인트로는 그거였고 처음에 아까 엄선형이 말한 것처럼 그 뭐 바람이 부는 뭐 그런 거였는데 이 얘기가 왜 나왔죠 갑자기? 그래서 그 백사장이 얘기하죠. 그 황정민 씨가 도와달라고 얘기하다가 인생은 고통이야. 몰라서 이거 갑자기 그 말 생각나가지고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같은 선수끼리 왜 그래요? 이러면서 막 인생은 고통이지만 또 행복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르와르 영화 보고 싶긴 하네요. 가을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가을을 타는가 봐. 네.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또 일단 광고 듣고 네 알겠습니다. 예, 가시죠. 오시겠습니다. 기업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하지? ISO 인증, ISO 인증? 그게 뭐야? 품질, 환경, 안전보건, 식품 경영의 부패 방지까지 국제적으로 시스템을 인정받는 거지. ISO 인증을 받으면 뭐가 좋아? 제3자 인증으로 신뢰가 생기고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어 수출을 하려면 필수이기도 하고. 베트남에서도 인증이 가능해? 물론이지. 베트남에 제일 먼저 진출한 기술사 인증원이 있잖아. 서울은 물론 하노이, 호치민에 지사가 있고 베트남인 심사원과 한국인 직원이 상주한다고. 베트남에서 무료로 관련 교육도 진행해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도움을 주고 있대. 그래? 빨리 연락해봐야겠는걸? 인증, 그 이상의 가치, 기술사 인증원. 베트남 진출 기업을 위한 최고의 인증 파트너 기술사 인증원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베트남 전화번호 024-7106-9001. 오늘 저희가 주제로 준비한 게 어떤 거죠? 정치. 정치 하니까 또 자꾸 영화 얘기가 나와서 그렇겠는데 얼마 전에 더킹이라는 영화 봤거든요. 더킹 하면 더킹 오브 파이터를 갖다 저희가 줄여서 더킹이라고 더킹 모르니까 그 복싱에서 주먹 피하는 더킹. 더킹이 아마 그 저기 조이팔 얘기 한 거 아닌가요? 조이팔이 누구지? 조이팔 누구야? 시대의 사기꾼 아닌가? 아니야. 더킹 무슨 영화지? 그 누구지? 그 잘생긴 사람 조인성 씨랑 네. 그 정우성 씨랑 나오는데 정치 영화예요? 정치 영화예요. 정치 비슷한 거. 그 검사 표적 검사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검사가 돼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국 보면 이제 오늘도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지금 뭐 골프장 그 영상 사건. 몰라 잘. 그 뭐냐면은 그 오늘 갑자기 아침에 뉴스 이제 네이버에 네. 이제 막 방송에 나온 거죠 오늘. 그래서 뭐 그 어디 뭐 증권사 뭐 관련 쪽 계신 분이라는데 캐디랑 이제 성관계 영상이 유출이 돼가지고 오늘 아침에 내내 그 네이버에 그 지금 막 1, 2위 했었거든요. 네.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이었으면 성관계 영상 이랬을 건데 네. 이제는 우리가 흔히 드는 생각 있잖아요. 이것들 또 뭘 묻으려고 이걸 냈냐. 그렇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네. 뭐 정경유착이나 이제 언론 쪽에 유착이 있다 보니까. 근데 뭐 그 유출 영상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게 구주독 뜬 이유가 굳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건 거죠. 이제 사람들이 제 친구들도 다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단톡방에서. 아니 뭐 이 사람 연예인 영상도 아니고, 그러니까 연예인도 아니고 무슨 이상한 증권사에 그게 뭐 대단한 거라 이게 다 그러니까 똑같이 생각하는 거지. 뭘 묻으려고 별거 아닌 거를 일부러 뭘 묻으려고 했냐라는 건데 이 얘기 말씀드리는 게 더킹이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표적 이제 그 정치부 전략부 검사인데 전략부 검사들이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이제 그 대선 후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제 예를 들면 그 영화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연예인 영상 같은 걸 모아놨다가 풀어야 된다. 자기네들이 표적 수사를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정우성이가 이제 되게 잘 나가는 검사인데 그런 거 조정하는 거예요. 정치권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그 비리 자료 모아놨다가 터트리고 이제 뭐 이러면서 결론이 이제 뭐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이 킹이다. 네. 이제 왜냐면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다 보니까 이제 당신네들 투표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왕이 바뀐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뭐 그런 얘기예요. 그냥 그래서 정치 얘기가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공교롭게도 정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죠. 저희가 이 방송은 저희가 2018년도 8월 26일에 올렸던 헌법 1장에서 4장 편 이후 진행되는 방송이죠. 베트남 헌법
5장부터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베트남의 정치가 어떤 것인가, 그렇죠. 베트남엔 누가 두목을 해먹고 있고 누가 대장인지. 누가 대장인지, 그리고 또 한국과 다른 점은 무엇이며, 하여튼 뭐 어떤 재미있는 이슈들이 있었나에 대해서 베트남 정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자꾸 쓸데없는 뭐 더킹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한국은 뭐 이제 좀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사실은 한국은 뭐 그렇죠. 뭐 유권자들이 사실은 좀 큰 파워가 있는데 네. 베트남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어쨌건 간에 여기는 뭐 시장 경제를 표방하지만 사회주의죠. 예, 일당 독재를 하는 나라. 심지어 네. 중국에도 당은 여러 개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여기는 뭐 아예 그냥 공산당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유일한 일당 독재 국가죠. 그렇죠. 다른 데도 있지 않나? 저 북한도 있잖아. 북한도 여러 개가 있나? 북한은 당이 몇 개지? 그러고 보니까 그것도 일당인가? 일당 같긴 한데. 하여튼 거기는 뭐 그 김씨 일당들이 일을 그렇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당들이 좀 일당 독재니까 거기는. 임시 일당이다. 예, 하여튼 뭐 그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뭐 간단하면 시작해 봅시다 그러면. 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 방송이 말씀드렸던 대로 헌법, 지난 방송에서 이어서 하는 방송이니만큼 헌법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전 방송을 듣고 오시는 게 또 좋으시고, 헌법 원문은 저희가 팟빵 게시판에 올려뒀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관심이 없으실 거예요. 이 재미있는 주제 방송은 아니니까. 그렇죠. 뭐 굳이 들을 필요 없다 하시고 베트남 정치가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네. 그냥 요것만 들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오랜만에 우리 법적고지 한번 하고 갈까요? 좋죠. 법적고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한 8알은 불확하진 않아요. 그냥 저희 뭐 머릿속에서 나온 거니까 다를 수가 있다. 사실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뭐 그 미국 사람들이 그 아무리 뭐 이제 베트남 한국 정치를 공부하더라도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좀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보니까. 저희가 베트남에 생활하고 있는 네. 그런 그 생활인으로서 네. 베트남 정치에 대해 느끼는 것들, 그리고 또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좀 준비한 내용들을 네. 그냥 읽어드리는 건데, 여기는 뭐 다소 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오류가 있으면 안 되는데 이게 사실 이제 이게 너무 뻔뻔하게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정치적 견해가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 견해는 항상 다른 거니까. 네네. 저희가 또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럼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베트남 헌법 5장 국회라는 데부터 시작을 해봅니다. 베트남에도 국회가 있죠? 있죠. 국회의당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그 하노이에 있지 않습니까? 하노이에 있죠. 네. 그 저희 바딘광장에 있는 바딘광장 건너편에 그큰 관에 약간 있잖아. 그래서 돔같이 생긴 거기가 국회의사당인데, 네. 이 국회는 헌법 5장 69조에 국회는 인민의 최고 대표기관이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못을 박아놨죠. 그냥 최고 그렇죠. 권력기관이다. 국회가 대장이다. 국회는 입법 권한을 수행하고 국가의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고 국가의 활동에 관해 최고 감찰권을 가진다. 베트남도 이렇게 국회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국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국회는 당연히 있어야죠. 어떤 거는 법이 있어야 되니까. 북한에도 국회가 있나? 북한도 있지 않나? 있을 것 북한에 같은데? 국회가 있어? 조선노동당 뭐 있을 것 같아. 뭐 걔들도 다 하고 어차피 다 따라 하잖아. 그렇지. 예, 그 코스프레를 하니까 걔들도 필요할 거야 아마. 그래서 하여튼간 뭐 국회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 헌법에 쭉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네. 말씀드려보면은 헌법 제정과 헌법 개정, 법률 제정과 개정, 뭐 이건 뭐 당연한 국회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고, 한국이랑 그거는 뭐 유사하죠 사실. 네. 그리고 헌법, 법과 국회의 의결 준수에 대한 최고 감찰권 행사. 감찰권이 있어? 그렇죠. 국가 주석, 국회 상임위원, 정부, 인민재판소 뭐 이런 등등의 기관들에 대한 활동 보고를 심의한다고 합니다. 뭐 근데 우리나라 국회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뭐 그렇죠. 뭐 여기 정부 부처들 뭐 감사 같은 거 하고 하니까. 네. 뭐 그런 비슷하다 생각하네요 그런 거. 그리고 뭐 쭉 넘어가서 국가 민족 정책 및 종교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국회가 하고 있고요. 신기하네. 왜 그런 것까지 적어놨지? 네. 종교 정책 이런 것까지. 그리고 국회, 국가 주석, 정부, 인민재판소, 인민검찰청 등 국회에 설립되는 타 기관의 조직과 활동을 규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다 해먹겠다는 얘기죠 그냥. 국회에 대한 권한들을 굉장히 많이 할애했어요. 보면 헌법의 내용이 긴데 국회의 양이 한 장이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뭐 국회는 다 하는 것 같아. 네, 뭐 그런 기관들을 신설하고 해체하는 일들도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특사를 결정하고 훈장을 수여하는 역할도 뭐 이런 건 뭐 일반적인 네, 역할이라고 뭐 볼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제 국회의 임기가 5년이다. 5년이다. 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그 있고, 베트남이 지금 새로 임기한 지가 16년도 시작했나? 16년도에 맞죠, 저희가 맞죠. 시작을 했기 때문에 2021년도까지가 예, 또- 국회의원의 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한국은 대통령이랑 뭐 국회의원이랑 다르잖아요, 임기가. 그렇죠, 그렇죠.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이다 하는데 보니까. 베트남은 총서기장, 국회의원, 수상 뭐 전부 다 네, 한 5년 번에.
5년입니다. 몰빵.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없죠. 약간 뭐 여소야대 같은 얘기가 한국에서는 있는데 여긴 여소야대가 있지 않죠. 일당이니까. 일당이니까 네. 그렇다. 국회 임기 만료 60일 전에 새로운 국회의원 선거를 완료해야 된다. 뭐 이건 뭐 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뻔한 얘기고. 그래서 뭐 국회 상임위원회,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72조에 보면은 네. 국회의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국회의장은 국회의 회의 주제, 네. 국회의 헌법, 법률, 의결서 서명, 국회 상무위원회의 업무 지도, 국회의 대외관계 수행 조직, 국회의원들과의 관계를 유지한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회의장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뭐 저희가 봐야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 이제 한국은 국회의장 서열이 몇인지 아십니까? 3위 아닌가? 걔든 2위? 3위? 네, 그래서 이제 뭐 얘기가 나오는 게 또 한국도 사실 이런 게 보통 이제 뭐 헌법이라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름이 먼저 언급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죠. 한국은. 네네. 그래서 베트남 보면 이제 국회나 국회의장의 파워가 있다. 네. 아마 이제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의견 수여를 하면은 거의 뭐 원투 친다. 베트남 내에서는 4위죠, 4위. 네, 그렇게 친다라는 건데 한국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물론 이 의전 순위라는 게 뭐 그 특별히 의미는 없는 것 같아.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죠. 이건 뭐 어디 뭐 의자를 앉거나 배치를 하거나 뭐 이런 데 쓰이는 거지.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네. 그렇지만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절대적인 뭐 그 전투력 실적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의전 서열을 만들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 위로 간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네. 의전 서열이라는 말을 쓰는데 베트남에서는 그 권력 서열이라고 씁니다. 그런 노골적으로 써요? 그러니까 권력 서열이라고 합니다. 파워가 누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번 봅시다. 일단 첫 번째가 대통령. 그렇죠. 대통령 막강한 파워가 있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국회의장. 네, 입법부의 수장이죠. 그렇죠. 세 번째가 대법원장인지 사법부의 수장. 이제 그 밑에가 이제 국무총리. 국무총리는 5위에 불과하죠. 왜냐면 이거는 이제 그 대통령 딱가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입법, 사법, 행정이 1, 2, 3위를 차지하고 있고 네. 그 밑에 대통령의 딱가리인 그렇죠. 이제 국무총리가 그다음에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의장이 또 이게 높더라고 생각보다. 네. 6위 그다음에 뭐 여당 야당 대표 감사원장 쭉 나오고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좀 재밌게 본 게 그때 군인이 되게 순위가 낮더라고 보니까. 군인은 낮죠. 네. 60위 때가 이제 그 참모총장님들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방금. 그 웃긴 게 그다음에 73위가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이 참모총장보다 낮아요? 낮대요. 그렇구나. 네, 그렇다 그러더라고. 좀 그렇다는 거죠. 하여튼 한국 정치는 이 정도로 알고 네, 저희가 이제 베트남의 그런 서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진행하는 걸로 하고 네. 일단 또 쭉 헌법을 지나가면서 보겠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국회를 대표하는 뭔가 그런 의결 기구인 것 같아. 네. 이런 얘기가 있고 75조로 가봅니다. 민족회의라는 게 국회에서 존재를 하는데 민족회의는 의장, 부의장, 의원들이 포함된다. 민족회의 의장은 국회에 선출된다. 부의장 및 의원들은 뭐 민족 정책,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비준된다. 뭐 이런 민족회의라는 거는 국회 민족에 관련한 연구와 건의를 하고 또 소수민족의 경제사회 발전 계획 프로그램을 시행 감독한다. 이게 국회에서 국회 차원에서 소수민족의 입장들을 권익을 보호하는 이게 중요하죠 사실은. 네. 뭐 중국이 좀 이런 게 안 되니까 워낙 그는 뭐 그 중국 사람들 워낙 소수민족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좀 걱정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하네요 이 사람들이. 79조로 한번 넘어가 보면은 이 국회의원에 대한 이제 역할이 나오는데 국회의원은 인민의 의지, 소원을 대변하는 자이며 자신을 선출한 선거구 인민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민을 대변하는 자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잘 뻔한 얘기입니다. 한국 국회의원은 자기 선거구만 대표하는 거 아닌가? 사실 그렇지. 왜냐면은 국회의원이라는 게 저 넓은 얘기로 나라를 물론 위하는 게 중요하지만 네. 사실은 좀 냉정한 의미로 그 지역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뭐 그렇지 않나 싶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좀 한국이랑 좀 느낌이 다른 게 한국은 민주주의 사회고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맞잖아요. 솔직히 뭐 강남 강북 싸울 수도 있는데 여긴 좀 그런 게 아니니까. 제가 뭐 한국 국회의원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또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회의원은 유권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유권자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유권자의 의견과 소원을 청취하고 국가와 국가 관련 기관에 반영하고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 거고요. 얘기들이에요, 그냥. 국민권을 행사하는데 지원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80조에서 보시면 국회의원은 국가 주석, 정부 수상, 정부 장관과 기타 요원 등에게 질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은 질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부대의 책임자는 법률이 정한 시한 내에 국회 회기 내에 요거에 대해 대답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당연하죠. 뭐 국회의원이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면 이제 국회의원이 야, 근데 좀 웃기네. 국회의원이 네. 국가 수석
이게 사실은 원칙적으로 되긴 돼야 되지. 정부 수석이랑 국가 주석한테도 따질 수 있다는 얘기인가? 되는 거죠, 네. 원래는 근데 그래야 그게 한국에서도 보면은 국회의원 그런 거 보면은 국무총리님 나오세요? 네. 해서 막 물어보잖아. 네, 그래 그럴 수도 있죠. 사실 원래 그래야 되니까. 근데 대통령님 나오세요는 못 봤어. 옛날에 우리 노통 탈핵될 때 그랬지 않아? 아, 그랬어요? 아닌가? 그 회의는 뭐 직접 뭐 연설 안 하셨나? 대통령이 지금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 그런가? 항상 그 몸빵하는 우리 국무총리가 있기 때문에 총리가 나와가지고 어그로를 끄는 그렇죠. 거죠. 메인 탱커가 따로 있으니까.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81조에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가 회계가 아닌 경우에 국회 상임위원회의 동의 없이는 국회의원을 체포, 추소할 수 없다. 한국에 돼 있죠 이거. 한국에 돼 있죠 이거. 불체포 특권 뭐 이런 거라고 있습니다. 하나요? 예, 있습니다 그거. 네. 형법상으로 뭐 그거 없으면은 문제 없을 경우는 이걸 체포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82조에 보면 국회의원의 책임과 권한에 나옵니다. 국회의원은 의원의 임무를 충분히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민족회의 또는 국회의 각 구성원으로부터 근무할 권한을 가진다. 국가는 국회의원의 활동 경비를 보장한다. 더 많이 주는가? 많이 주나? 한국은 더 많이 주잖아. 한국은 많이 주죠. 괜찮게 주더라고. 금배지 한번 달면 평생 연금이 보장되니까. 연금도 보장되고 페이도 괜찮고. 그렇죠. 좋아. 근데 국회의원 한번 했던 사람이 일선 이런 사람들도 평생 먹고 놀아도 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아는데. 연봉 한 1억 주지 않나? 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약간 현직에 있을 때는 그렇게 그렇죠, 주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빠지고 나서는 제가 알기로 한 달에 160만 원인가. 그 돈이 어디야? 나 원래 160만 원 들어오면 나 먹고 놀 건데 지금부터. 그렇지. 지금부터 먹고 놀 거 아니에요, 저는. 네. 그렇게 준다고 이제 들었던 것 같은데. 뭐 공부에 야망이 뭐 필요합니까? 160만 원 들어오면 그냥 그걸로 저기 인터넷 되는 데서 그냥. 어쨌든 좋은 삶이네 그것도. 베트남 내에서도 국회의원 활동 경비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얼마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넘어가셔서 국가 주석 얘기가 나옵니다. 86조. 국가 주석 얘기가 나오죠. 이게 국가 주석이면 이제 대통령 같은 느낌이죠, 조선노 지금. 국가 주석이 한국으로 치면 딱 대통령이라고 맞아요. 보시면 돼요. 예, 물론 딱, 예. 역할이 이거보다 좀 축소되긴 했는데 국가 주석 같은 경우에는 외교와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고 예. 대외적으로 베트남의 수장이 누구이냐라고 물어보면은 국가 주석이 그렇죠. 대표를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인 거죠. 대통령이 오면은 1순위로 만나는 사람이 국가 주석이고요. 주석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외적인 활동을 그렇죠. 하는 사람. 대외 활동을 하는 사람이죠. 국가 주석은 국가의 원수이며 대내외에 대하여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을 대표한다라고 되어 있죠. 국가 주석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가 선출한다. 이 국회의원 중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국회가 선출하는 게 더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국민이 선출하는 하는 게 아니고 게 아니라 국회가 선출한다. 국회가 선출한다. 그래서 국가 주석의 임기는 국회의 임기에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5년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국회 국회 임기가 끝나도 국가 주석은 새로운 국가 주석을 선출할 때까지 계속 임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국가 주석의 임무와 권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헌법, 법, 법률 공포, 뭐 법에 대해서 권한이 있고, 네. 공포하는 그다음에 권한이 있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국가 부주석, 정부 수상 임명과 해임을 국회에 건의한다. 이 정부 수상을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거죠. 그렇겠죠. 뭐. 정부 수상이 말 그대로 베트남 권력 서열 3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주석 2위라는 것을 대표하는 게 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 수상 플러스 국가 주석이 대통령의 역할이라서 굉장히 막강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그렇죠. 이 행정부를 책임지는 수상과 외교와 국방을 책임지고 대내외로 베트남을 대표하는 국가 주석이 다른 일들을 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은 최고인민재판소장, 최고인민검찰청, 검찰총장의 임명과 해임을 건의한다고 하는 걸 보니까 사법부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한국도 좀 영향이 있죠. 그렇죠. 뭐 대법원장 임명할 수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대통령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훈장을 수여하고 국가 명예 뭐 결정. 인민군을 통솔한다고 했으니까 이 국방을 책임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외국 특명 정권 대사를 접수한다. 대사를 받고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외교를 책임지고 책임진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쭉 넘어가 봅시다.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부주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부주석은 역시 국회의원 중에 선출을 한다. 네. 그리고 당연히 주석을 보좌하여 주석이 위임한 일부 임무를 주석이 대리하여 수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93조에 보시면 국가 주석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주석이 주석권을 가진다. 국가 주석이 공석인 경우에는 부주석이 국회에서 새로운 주석을 선출할 때까지 주석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 아시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최근에 베트남 주석 베트남이 미얀마랑 비겼죠. 말레이시아를 이겼죠. 축구를 했습니다. 미얀마랑 비겼나요? 어제 비겼어요. 어제? 어제 축구했어? 0대0. 아 그랬어? 그래서 뭐 그 박항서 감독 50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50이다. 부들부들 하면서 뭐 오사이드인데 뭐 골이 들어간 건데 안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 네네.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그래서 최근에
쩐달꽝 베트남 주석이 갔죠. 현직이신데 네. 돌아가셨어요. 맞아요. 돌아가셨어요. 여기에 9월 21일 날 군 중앙병원에서 병환으로 인해서 별세를 하신 거죠. 얼마 전에 굉장히 베트남에 좀 큰 일이었죠. 사실은. 그렇죠. 왜냐면 한국으로 치면 대통령이 임기 중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국장 지내나 그러면? 친해죠. 아, 임기 중에 돌아가신 분, 그렇죠. 뭐 계시니까. 임기 중에 돌아가신 분이 우리 박통이 또 돌아가셨고 예. 또 있으신가? 없어. 임기 중에 돌아간 사람. 그런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없은 것 같아. 하여튼. 네. 하여튼 말씀드리면은 막 그 축제 이런 것도 많이 막 폐지되고 막 그랬죠. 그때 원래 뭐 9월 그랬죠. 말에 무슨 뭐 동네 자그마한 축제 이런 것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것도 다 문 닫아버리고 뭐. 심지어는 그런 국장 기간 동안에는 극장이 문을 안 열어요. 맞아. 아예 영업 이틀간 정지. 대단한 나라예요. 그냥. 모든 엔터테인먼트는 다 취소. 다 취소됐죠. 이게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국가 주석이 부고로 인해서 부주석이 여자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임무를 대행하려고 했는데 네. 국가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얘기를 해서 네. 그거 그냥 부주석 하지 말고 우리 총서기장이 네. 다 주석도 하자. 하자. 네. 합의를 봤죠. 총서기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총서기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네. 저희가 지금 헌법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헌법 내엔 총서기장의 존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끝까지 봐도 없는 얘기고요. 그리고 총서기장으로 치면 한국으로 치면은 그 당대표예요. 민주당 대표, 민주당 대표. 자유한국당 대표, 네. 대표인데 뭐 자민련 대표. 그렇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 공산당 나라로서 그렇죠. 당이 나라보다 위에 있는 헌법보다 위에 있다고 그렇죠. 볼 수 있는. 정부보다 당이 위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이라고 했던 정부 주석 같은 경우에는 넘버 서열 1위가 아니라 예. 서열 2위입니다. 서열 그렇죠. 2위. 그다음에 행정부를 대표한 행정부 수반인 수상. 수상과 총리 같은 말입니다. 수상과 총리 같은 말인데 총리가 그 사람은 3위. 넘버 3. 3위죠, 3위. 넘버 3. 아까 말씀드렸던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 같은 경우에는 넘버 2. 넘버 4. 아, 의장의 포 2는 누구지 그럼? 2가 주석. 주석. 넘버 3가 수상. 주석이랑 총리랑 같은 거 아니야? 수상과 총리가 같은 말입니다. 주석은 뭐죠? 주석은 주석은 국가 주석이 2위. 아주 헷갈려. 잠깐만 다시 정리해줘 빨리. 나 헷갈리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외교와 국방을 책임지는 국가 주석은 서열 2위고요. 예. 행정부를 책임지는 한국으로 치면 약간 국무총리 같은 느낌이 그렇죠, 총리죠. 그렇죠. 총리. 3위.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이 4위. 4위. 아, 주석이랑 총리가 다르다. 그렇죠. 주석과 총리가 명확하게 다르다. 총리는 총리는 내무를 보는 사람이죠. 주석은 이제 군대랑 국방과 외교를 책임지고 있죠. 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은 당연히 이제 2위인 주석이 대통령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그런 거죠.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도 왜 대통령이 우리나라 의전서열 1위고 권력이 1위냐고 하면은 대통령은 군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국방 국군의 최고 최고 통수권자라는 통수권자니까. 특색 때문에 넘버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그러면 이제 2위, 3위, 4위가 있는데 그럼 1위가 누구냐? 네. 하면은 그게 바로 당을 대표하는 당 서기장. 서기장. 베트남 말로 똥비트라고 합니다. 똥비트. 똥비트가 1위입니다. 똥비트. 이 똥비트는 똥비트. 헌법에 없어요. 안 없어요. 나와요. 없어요. 찾아봤는데 안 나와. 헌법에 안 나와요. 이분은 예. 당헌에 살아계신 분인데 네. 당이 정부의 헌법에 앞서 있는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막강한 총서기장 1위 체제에다가 이제 2위, 3위, 4위인 권력자들이 각각 국방과 외교, 그 다음에 그 행정. 그 한 명은 입법을 책임지면서 밑에서 이제 견제하는 체계죠. 그러니까 이럴 때 말 그대로 서울대가 위에 있고 연고대랑 싸우는 느낌? 그렇죠. 뭐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하여튼 뭐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당 서기장이 넘버 1이다. 원이다. 넘버 2는 주석. 넘버 3는 수상이며 총리. 네. 뭐 넘버 그렇다는 4는 거죠. 국회의장이다. 네. 그래서 일단은 넘버 2가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넘버 2가 돌아가셨죠? 네, 넘버 2 돌아가셨습니다. 넘버 2가 9월에 돌아가셨는데 네. 그걸 이제 넘버 2가 갇혔으니까 원래는 황교안 총리가 네. 대행했던 것처럼 그렇죠. 원래 부주석이 대행을 해야 해야 되는데 되는데 잠깐 하셨어요. 대행을. 네. 헌법에 의해서 잠깐 하셨다가 다시 넘버 1이 넘버 1이 두개 다 한다. 2까지 맡게 되는 사건이 생기면서 예. 내외에서 이제 이런 시선이 있는 거죠. 중국처럼 시진핑이 해먹는 것처럼 베트남도 끝까지 간다. 되는 것이 아니냐. 예. 근데 베트남은 뭐 그렇진 않고 또 그분이 그럴 뿐이 아니라고. 왜냐면은 그랬죠. 왜냐면 이게 이런 식으로 넘버 1, 2를 같이 가는 게 그 돌아가신 호치민 씨 이후로는 처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려 60년 만에 60년 만에 거의 그렇죠. 뭐 두세기 만에 반세기 만에 지금 거의 뭐 이뤄진 아주 역사적인 거국적인 일이라 가지고. 그렇죠. 왜냐면은 당을 책임지는 사람이 국가를 책임지게 됐어. 아유, 어서 맘이 그럼 진짜 파워가 어마어마하죠. 네, 이름부터가 멋있으세요. 웅웬 푸쫑이라고. 푸쫑이 형. 제가 마늘쫑을 좀 좋아하는데. 아, 좋아합니다 저도. 푸쫑이 형이
넘버원이 되셨다. 네, 또 그 얘기는 좀 뒤에 또 하는 걸로 네네네. 하고 잠깐 정부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뭐죠? 정부는 정부입니다. 정부가 보이지 않는 손, 애덤 스미스. 그 정부가 본 와이프 말고 그걸 정부라고 하지 않나? 미스트리스. 미스트리스가 뭐지? 정부. 그 맞나? 첩. 그러니까 첩을 정부라고 하는 게 맞죠? 맞아. 그러니까 참 맞아. 한국말은 이상합니다. 이상합니다. 정부가 첩입니다. 네, 첩. 그래서 94조 정부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최고 국가 행정기관이며 법을 집행할 권한을 실행하며 국회의 집행기관이다. 그렇죠? 그렇죠. 국회 입법을 하면 한국도 이제 행정부에서 그거 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부는 수상, 각 부수상, 각 부 장관, 기타 인사로 구성된다 라고 되어 있고 정부는 집단 다수결 제도로 운영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수결이야. 그렇죠. 웃기지 않아요? 베트남이 집단 지도 체제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다수결.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인의 최고 위원들이 맞아요.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수상은 정부의 수장이며 국회에 대하여 정부의 활동 및 부여받은 임무에 대한 책임을 지며 국가 주석에게 보고한다. 그리고 정부의 임무와 권한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베트남 정부는 국회의 헌법, 법을 의결하고 국가 주석의 명령과 결정을 집행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의료 뭐 이런 사회 치안 안전과 관리 등을 통일시키며 조국 방위, 인민의 재산 보호 등을 뭐 진행한다. 그렇게 돼 있죠. 좋은 얘기입니다. 정부의 임기는 국회의 임기를 따른다. 이것도 5년이라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무조건 5년에 한 번씩 바뀐다. 이 나라는 그렇죠. 싹 다 바뀐다.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정부 수상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에서 선출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 수상은 다음에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라고 해서 정부의 사업을 영도하고 정책 구성 및 법률 집행 사업을 영도한다. 행정부 얘기죠, 다 그냥. 그렇죠. 행정부의 역할들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한국에서 있는 정정부. 인민재판소, 인민검찰청. 인민재판소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재판기관이며 사법권을 실현한다. 인민재판소는 최고인민재판소와 기타 법률이 정한 재판소를 포함한다. 인민재판소라는 말이 굉장히 좀 무서운 느낌이 들지 않나? 맞죠. 인민재판소. 뭔가 죄 없는 사람을 처벌할 것 같은 느낌이. 그렇지. 우리 인식 자체가 좀 그렇죠. 인민이라는 말이 붙어버리면 굉장히 살벌해요, 그냥. 인민. 예, 인민식당 뭐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인민 또 뭐 있지? 인민재판, 인민의 피와 땀 뭐 이런 거 하면 약간 그렇죠. 그렇잖아. 국민의 피와 땀이면 좀 어감이 괜찮아. 어감이 괜찮은데 인민의 피와 땀. 인민의 피와 땀. 뭐, 공민. 뭐 그런 거지. 약간 살벌해요, 인민이라는 분이 자체가. 그렇죠. 뭔가 그 인민군 이런 느낌 좀 그런 것 같아. 북한 역할이. 사실 좋은 말인데 인민이라는 얘기가 근데 좀 그렇네. 인민이 이게 사람 인자, 백성 민자 아닌가요? 맞아요. 사람 같은 백성이다. 그럼 국민은 나라 국자의 백성민. 사실 이쪽이 좀 더 뜻이 좋은 거 아닌가?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아니, 나라 국가가 있어야지 사람이 있는 거고 국민은. 네. 인민은 사람이 있는데 백성이 뭐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 아닌가 그걸. 인민재판소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최고 재판기관이다라고 되어 그겠죠. 있고 최고인민재판소 이게 대법원이죠. 최고인민재판소는 법률이 다른 규정을 두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재판소의 재판 업무를 감독한다. 네. 라고 되어 있고 역시 최고인민위원회의 임기는 국회의 임기에 따른다. 무조건 국회가 대장이다. 대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검찰총장 지휘한다. 그렇죠. 검찰총장 임기도 국회의 임기에 똑같고 네. 인민검찰청은 검찰총장이 지휘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재밌네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렇죠. 의견을 모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는 약간 뭐 정부의 뜻이랑 약간 임기도 차이가 나고 사실은 캐릭터 색이 다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 여소야대가 발생한다든지 뭐 여도 뭐 이런 게 발생해버리면은 약간 정부 정책에 이게 힘든데 얘가 같은 경우는 모든 걸 다 5년 안에 끊어버리니까 그렇죠. 그 세대의 색깔들이 이거는 진짜 맘대로 갈 수 있네 이제 5년 동안. 그렇죠. 조금 더 이거는 뭐 반기를 들 여지가 없네요. 얘들은. 좋은 나라여가지고.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저는 사실 이런 게 좀 좋다고 보거든. 예전에 말한 거 있잖아요. 그 플라톤의 철인 정치, 철인 통치론. 저는 이상적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물론 그게 말 그대로 이상일 뿐인 거지만. 그러니까 이제 한국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4년 중임으로 해서 국회의원 임기와 같은 임기를 맞추려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왜냐면 그래야지 일단 이게 편하거든 관리가. 그렇지.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약간 저는 그런 거 좀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 옛날처럼 똑똑한 왕 한 사람이 통치를 해야지. 근데 그 사람을 잘못 뽑았다가 이제 작살이 나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똑똑한 사람도 마음대로 못하고 그렇죠, 못난 사람도 뭐 마음대로 못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뭐 저는 그 이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그래서. 지방정부가 있습니다. 헌법 내 지방정부 110조에 보시면은 지방자치단체. 사회주의 공화국 행정단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국가를 성, 중앙직할 시로 나눈다.
성은 현과 성도 일반시로 나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국가를 나눈 체계가 있고요. 뭐 잠깐 짬을 들여서 얘기 드리면은 그다음에는 50 몇 개의 성이 있죠? 59개였나? 50여 개의 성과 그렇죠. 네 5개의 시와 5개의 중앙 특갈시가 있다. 네. 뭐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3조의 인민의회는 해당 지방에서 국가 권력기관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베트남에 보시면은 UBND라는 말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UBND? UBND 뭔지 아시나요? 몰라요. 뭐 어디 가면 베트남도 굉장히 약어 쓰는 거 좋아하는데 정말 좋아하죠. 네 왜냐면 여기도 얘네들은 영어를 쓰기 때문에 길어. 거를 싫어요. 그 대문자로해서 줄여 쓰거든요. UBND면 심지어 관공서 가면 엄청 줄여놔요 말. 그렇죠. 이게 바로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위반연전. 아 위반연전이요? 영어로 치면 People's Committee. People's 네, Committee. 한국말로 타면은 그런 인민위원회죠. 인민위원회. 네, 인민위원회. 네, 그렇죠. 인민위원회, 인민의회. 이 인민의회는 딱 그냥 국회를 그 지방 단위로 쪼개놓은 잘라놓은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지방의회인 거죠. 한국으로 치면 네, 지방의회.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지방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쭉 돼 있는 거고 인민위원회는 지방 정부이고 인민위원회 대표는 이제 지방의 주석인 거죠. 지방도 이런 게 있다. 아니 뭐 넘어갑시다 이제 뒤에 뭐. 그 10장에 보시면은 선관위와 감사원에 대한 얘기도 뭐 들어와 있겠죠. 있습니다. 그냥 뭐 다 유명무실하지 않겠습니까? 다 이거. 그렇죠. 뭐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냥 뭐 그냥 이거 남들 옆집에서 있으니까 청취해서 넣은 거지. 누가 누구를 감시해 지금 이 나라에. 감사원이 이때 참 기도 안 차는 얘기하는 거죠 이거 지금. 감사원장도 100% 여기서 뽑을 거고. 그렇죠. 국회에서 뽑을 건데 무슨 의미가. 11장 헌법의 효력과 헌법 개정 절차. 헌법 바꾸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네. 119조를 보시면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며 최고의 법적 효력을 가진다. 다른 모든 법률과 헌법은 부합되어야 한다. 네. 헌법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조치를 받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야, 내가 헌법 바꾸기 쉽겠다 이 나라는 근데. 왜 쉽죠? 쉽지. 3분의 2가 바꿔야 되는데. 다 카통속이잖아. 한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냥. 아니, 그런 느낌은 또 아니지. 우리 또 정당에 개파는 있지 않습니까? 개파 있죠. 뭐 중도좌파, 동교동계. 동교동계만큼 모르겠어. 그렇게 모르겠네. 상교동계. 상교동, 뭐 서교동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상도동. 상도동은 뭐지? 뭐 그런 게 있다. 하여튼 그렇죠. 뭐 이제 친박, 친이 나뉘고 뭐 하잖아요. 친박, 친미, 친노 또 뭐 있습니까 또 뭐. 여기도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게 네. 원래는 2016년도에가 베트남 최고의 그 회의, 공산당 전당대회, 국가 전당대회를 네. 하는데 그때 이제 국가 주석, 국회의장, 총리, 수석 다 뽑는 때예요, 그때가.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때 유력한 후보로 추대됐던 게 네. 지금 현재 1위와 2위를 맡고 있는 응우엔 푸종. 푸종 아저씨. 2011년도에 처음으로 서기장이 당선이 되면서 2016년도에 후보로 올라왔는데 그때 유력했던 후보 중에 한 명이 당시에 총리였던 응우엔 떤중 던중이 아저씨. 총리가 양대 산맥으로 아. 누가 총서기장 할 것인가 했었는데 뭐 듣자 하니까 응우엔 푸종 같은 경우에는 친중파죠. 친중 보수 쪽이고 네. 응우엔 떤중 같은 던중이 경우에는 아저씨가 친미파야? 친미면서 약간 진보 쪽인 거죠. 음. 물론 뭐 바뀐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는 거 없어요. 왜냐면 없어? 같은 당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 그냥 뭐고 쇼잉하는 거죠. 근데 사실. 듣자 개파 싸움에서 네. 약간 밀리셔가지고 그분이 그- 사퇴를 하셨다고 하더라고. 친미 아저씨가? 네. 지금 친미 정권이 있잖아, 근데 최근에는 근데.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은 서기장의 경우에는 네. 뭔가 이 친중 보수 쪽인데 저희 돌아가셨던 우리 그 응원 쩐다이꽝 응원 칸꽝. 주석께서는 이름이 헷갈려서 아, 헷갈려요, 지금. 헷갈리는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쩐다이꽝 주석 같은 경우에는 네, 친미. 친미 쪽이셨다고 그렇죠. 해요. 최근에 그래서 좀 이게 컸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서 좀 약간 되게 우호적으로 많이 접근을 했었고 사실은. 그 사실은 중국 입김이 저는 생각이 뭐냐면은 좀 무시를 못하는 이유가 네. 베트남이 원자재가 안 나잖아. 재료가 나는 게 없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내 알기로는 중국에서 소싱해서 봤거든, 물건을 지금도. 그렇죠. 예. 그리고 어쨌건 간에 베트남에서도 나가는 게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중국으로 나가는 상품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마 이게. 그러겠죠. 그래서 친중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지 않냐라는 생각도 들긴 들어, 사실은. 지금이 이제 워낙 베트남이 지금 막 워낙 이게 디벨로핑 하는 상태고 네. 이제 큰 소리 칠 수 있는 상태니까 뭐 중국 니까 그게 뭔데라고 계길 수 있지만 어쨌건 간에 베트남도 이제 좀 살살살 이제 경제가 이제 좀 이제 안정기라 해야 되나 이제 발전이 좀 더뎌지고 나면은 아무래도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영향을 있지 않을까 경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는 어쨌건 이렇게 개파가 있는 거죠. 네네네. 개파라기보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도 약간 옛날에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전에. 뭐 들은 얘기인데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이후로 그게 많이 생겼다잖아.
이순신 장군님이 뭐 예를 들면은 위인이 되고 그 약간 군인 강감찬, 을지문덕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 그런 거죠. 예, 그때부터 이게 많이 생겼대요. 위인을 만들어내는 거죠. 뭐 아니, 대단하신 분이긴 한데 그분들도 주목시켰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우리 그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제가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면은 이제 그 사람이 약간 그 독재가 부각이 되고 경제가 어려울 때는 그 사람이 이제 그 경제 발전이 이제 그 공이 더 높게 보이고 이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베트남도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조율을 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상한 얘기가 좀 길어졌네. 이거 편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저희는 항상 솔직하게 중립을 얘기하는 거서 그래서 어쨌건 간에 지금이야 한참 경제가 펌핑되는 상태니까 미국 등을 얻고 지금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슬슬 이게 언제까지 치고 올라가는 건 아니고 이게 다 줄어들면은 어쨌든 간에 그 살붙어 있는 중국이랑 좀 비벼가지고 경제적인 실리를 챙기는 게 좀 영향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문득 드는 생각인데 그래서 그분이 뭐 돌아가신 겸해서 좀 친중정권에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게 그렇죠. 원래는 이제 일방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4대 권력자들의 파에 따라서 뭐 균형이 유지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지금은 말대로라면 언론에 따르면은 친중하시는 분이 1위와 2위를 맡았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과의 관계가 더 긴밀해지지 않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달러가 더 좋지 않나? 어떤 거? 달러가 더 좋은데 미안하보다. 그러긴 그렇지. 그분이 그걸 몰랐어. 뭐. 그 미중 무역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나? 그럼 무조건 이기잖아.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죠. 중국이 아무리 까불어서 달러를 쥐고 있는데. 안 돼. 그 금리 인상한다 하니 난리 났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 네. 뭐 의미가 없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2부 방송에서 만나요. 굿모닝 비엠남 안녕.